65T는 옆으로 세웠어야 했어요. 이게 좀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세워졌다. 안녕하세요, 영재비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 리뷰 요청이 많았던 제품이죠. 자브라 엘리트 75T를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65T 같은 경우는 약간 꼬다리가 살짝 나온 디자인에서 통화 성능이 괜찮아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 65T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왼쪽에 화이트 노이즈가 크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과연 75T는 그런 화이트 노이즈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통화 성능은 어떤지, 65T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스를 까볼까요? 엘리트 75T 박스는 그레이톤의 자브라 노란색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왼쪽에는 액세서리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는 노란색 박스가 나오고요. 제품은 이렇게 담겨 있네요. 전면에 자브라 사운드 플러스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75T는 IP55 등급으로 방진, 방수가 가능한데요. 여기 보면 방진과 방수에 대해서 2년간 보증한다고 써 있습니다. 2년 보증은 꽤 괜찮네요. 대부분의 완전 무선 이어폰처럼 이어폰하고 케이스가 따로 담겨 있네요. 케이스가 있고 이어폰이 있습니다. 일단은 케이스 안쪽에도 각종 인증에 대한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액세서리로는 USB-C 타입의 약간 짧은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소팁과 대팁이 추가로 들어있는데요. 약간 고가에서 볼 수 있는 케이스 방식으로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방식을 비치에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어폰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케이스를 65T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65T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렇게 반드시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65T는 옆으로 세웠어야 했어요. 이게 좀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세웠다. 이렇게 우연이긴 하지만 이렇게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신기하네. 계속 못 세웠는데 세워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딱 세웠지? 그리고 뚜껑이 약간 자석처럼 바뀌었어요. 기존의 65T는 이게 로크 방식이라서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거든요. 이 로크 방식이라서 좀 힘을 줘서 열어야 되는데 이 이어폰이 자석으로 딱 붙질 않고 얹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을 줘서 조심스럽게 열어야지 잘 놓여져 있는, 그래서 착용할 수 있는 이어폰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75T는 자석 방식으로 가볍게 열려 있고, 이어폰도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착 달라붙고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65T는 그냥 떨어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어폰 사이즈를 한번 비교 볼게요. 왼쪽이 75T, 오른쪽이 65T예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니까 확실히 75T가 많이 작아졌죠. 부피가 20%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크기는 훨씬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한번 착용한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75T 그리고 65T. 65T는 이전에도 통화 성능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디자인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살짝 뭔가 이어폰이 있다, 어떤 마이크가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75T는 거의 원형으로 디자인됐어요. 그래서 귀에 쏙 들어간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65T는 NFMI라는 근거리 자기 유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는데, 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소리를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이 왼쪽은 모노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단독으로 사용한 다음에 왼쪽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번 75T도 똑같이 NFMI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똑같이 오른쪽 마스터, 왼쪽 슬레이브라서 오른쪽은 모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왼쪽은 모노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에코버즈 리뷰를 했었는데요. 에코버즈 같은 경우는 NFMI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과 오른쪽 모두 모노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방식이 이 마스터가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왼쪽도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 자브라 75T는 왼쪽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언제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75T는 커널형 이어폰이라서 차음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음성이 좋은데 히어스루라는 기능, 에어팟 프로의 투명성 모드 같은 건데 이 히어스루 기능이 65T에 비해서 고음이 좀 더 잘 나와서 듣는 소리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히어스루 기능을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오른쪽 마스터 쪽에서 히어스루 기능이 순간적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꺼졌다 켜졌다 할 때 귀에 압박이 팍팍 생기더라고요. 뚝뚝한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데 뚝뚝 하면서 그 히어스루가 꺼졌다 켜지기 때문에 귀에 압박감이 느껴져 가지고 저는 이 히어스루 기능은 오래 사용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잠깐 그러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잘 안 나오다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나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 65T도 그런 현상이 있긴 있어요. 히어스루 기능을 켰을 때 오른쪽이 꺼졌다 켰다 하면서 뚝뚝 하면서 오른쪽만 압박감이 느껴지니까 그 기능은 사용하기 힘들더라고요. 자, 다음은 구동시간으로 넘어가서 이 65T 같은 경우는 이어폰 단독 5시간 사용에 케이스 포함하면 15시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75T는 굉장히 구동시간이 늘어났어요. 이어폰 단독 7.5시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2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한 게 케이스 무게는 큰 차이가 없고 뭔가 느낌상으로 이어폰이 든 케이스를 딱 들었을 때 65T보다 75T가 확실히 가벼워졌거든요. 체감상 무게가 가벼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구동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연시간. 지연시간은 저희가 측정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지연시간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이 65T 그래프이고 빨간색이 75T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65T 대비 75T가 지연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65T가 220ms 정도였는데 75T는 약 270ms 정도로 한 50ms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270ms 정도의 딜레이는 제가 아이폰으로 영상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크게 싱크를 느끼기 힘들었어요. 그냥 보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통화 성능으로 먼저 저희가 녹음한 통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기입니다. 저는 지금 자브라 엘리트 65T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 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입니다. 저는 지금 자브라 엘리트 75T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 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입니다. 저는 지금 자브라 엘리트 65T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분 65T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입니다. 저는 지금 자브라 엘리트 75T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 디자인에서 보기로 이 꼬다리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에는 이 75T 통화 성능이 조금 더 개선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 며칠 전에 테스트하면서 녹음했을 때는 그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 성능이 정말 못 들어줄 수준이었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싹 하고 다시 테스트해보니까 통화를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다음 가장 중요한 음질이죠. 음질은 저희가 측정한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65T 그래프이고 빨간색이 75T 그래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 100Hz 이하 저역 부분이죠. 100Hz 이하 저역이 65T는 아래로 감쇄되는 패턴인데 75T는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증가되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음 쪽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200Hz 정도에서는 살짝 내려갔다가 100Hz 이하에서 확 솟는 이 그래프는 아마 EQ로 만들어진 그래프인 것 같은데, 이 소리를 실제로 들으면은 서브우퍼를 하나 달아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밸런스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딥베이스의 울림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전 65T는 밸런스가 잘 맞는 특성이었다면 이번 75T는 어느 정도 잘 맞는 밸런스에 서브우퍼를 추가한 듯한 느낌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악 듣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영상을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 영화를 많이 본다면은 확실히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NFMI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NFMI 방식은 저희가 측정하는 이어 시뮬레이터가 철로 된 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두 개를 한 번에 구동할 수가 없어요. NFMI 방식이 사람의 머리는 잘 통과를 하는데 쇠는 통과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녹음을 해봤는데 녹음 상태가 두 개를 따로 녹음해서 매칭을 시켰는데 그 상태가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 비교 청음은 못 들려드리고 저희가 다음에 플랜트로닉스 백비트 프로 5100하고 비교를 다시 해볼 건데, 그때는 최대한 녹음을 잘 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T에서 이슈가 됐었던 화이트 노이즈, 왼쪽에만 화이트 노이즈가 크게 들리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75T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여전히 왼쪽에만 화이트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이트 노이즈 크기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굉장히 미세하게 들리는 화이트 노이즈라서 퀄컴 칩을 사용한 완전 무선형 이어폰 같은 경우에 화이트 노이즈가 조금 있는 편인데, 그것보다도 낮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은 제가 듣기엔 확실히 마스킹돼서 느낄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전작인 65T하고 비교해서 75T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사운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화이트 노이즈는 있었지만 저는 제가 듣기에는 65T도 그렇고 75T도 그렇고 화이트 노이즈는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히어스루 기능은 분명히 좋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꺼졌다 켜졌다 하는 현상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느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65T하고 75T는 두 개 다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만의 문제인지 전반적인 제품의 문제인지는 그건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바뀌었는데요. 65T는 밸런스형이었다면 75T는 서브우퍼가 추가된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꼭 녹음을 제대로 해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영상은 버즈 플러스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그냥 떨어져요.